저희가 일단 메뉴에 대해서 쭉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해당 코드를 저희가 함수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함수로 정의를 한다면 저희가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었죠. def라고 하시고 정의할 함수의 이름 프린트 메뉴라고 하도록 할게요. 프린트 메뉴. 저희가 전역 변수에 있는 메뉴스라는 리스트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매개 변수는 지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메뉴라는 함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메뉴를 쭉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메뉴를 출력하는 코드가 뻘문 밑으로 쭉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탭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함수를 여기다 배치하기보다는 조금 위에다가 배치를 할게요. 그대로 저희가 잘라내 주시고 프린트는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가 프린트 메뉴라고 해당 함수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출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해당 메뉴에 대해서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선택한 메뉴를 분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 사용자로부터 선택한 메뉴 값을 받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메뉴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int로 형변환을 시켜주고 input 함수로 사용자로부터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내문으로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쭉 메뉴가 출력되고 사용자로부터 메뉴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류가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품 목록을 조회하고 제품을 추가하고 싶으면 저희가 이 두 줄 해당 부분을 while문 무한반복문으로 감싸주면 되겠죠. 그래서 while문이라고 해주시고 while문의 조건문으로 true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쭉 메뉴가 출력되고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계속해서 메뉴에 대해서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조가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해당 코드를 중단하기 위해서 위에 정지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각 메뉴에 대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select 메뉴 값으로 5번이라고 입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해당 방법문을 종류를 시켜서 브레이크 명령을 수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저희가 다른 메뉴를
입력을 했을 때는, 선택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메뉴가 다시 선택되지만 5번을 입력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 사용자가 1번을 선택해서 항목 리스트를 조회를 한다면 해당 코드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사용자가 else if문으로 select 메뉴 값이 1번이라면 저희가 사용자한테 해당 엑셀 파일에 있는 메뉴들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프린트 컬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먼저 저희가 get columns라는 함수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et columns라는 함수에 전달할 매개 변수 값으로 시트 정보를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get columns라는 함수는 시트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시트 정보를 전달받아 일행에 있는 항목들을 쭉 가지고 오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지금 print 메뉴라는 함수 밑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de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get column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et column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는 시트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트 정보를 함수로 호출할 때 전달을 했기 때문에 get columns의 시트라는 매개 변수에서 해당 값을 전달을 받겠죠. 이렇게 전달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columns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columns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반복을 진행하면서 일행에 있는 지금 엑셀 파일에 search info가 아니라 student info가 되겠죠. student info에 있는 프로덕트, 여기 일행에 있는 항목 리스트들을 순차적으로 column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for이라는 반복문을 작성을 해주시고 반복자 변수로 j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in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range, 반복 횟수는 저희가 항목들을 조회를 하기 위해서 시트 정보에 있는 max 컬럼만큼 반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이라는 변수에다가 시트 정보에 있는 셀 함수를 마찬가지로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ow라는 인자값으로 저희가 일행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컬럼으로는 j 플러스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columns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append 함수를 통해서 셀 밸류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columns라는 리스트 변수에 반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당 프로덕트 제품에 있는 일행의 항목 정보들이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해당 함수에서 최종 결과물로 columns 정보를 반환을 하도록 할게요. get columns라고 하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getColumns에서 반환을 했기 때문에 columns라는 변수에다가 해당 정보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rint columns, 컬럼 정보들이 잘 완성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rint columns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주시고 1번 메뉴를 선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해당 프로덕트 시트에 있는 일행에 있는 항목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으로 공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예쁘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복문으로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라고 해주시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컬럼이라는 변수에다가 in columns라고 바로 리스트 변수를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컬럼에는 해당 값들이 순차적으로 대입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print column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getColumn에서 바로 프린트문으로 컬럼 밸류를 셀 밸류를 출력하지 않고 리스트 변수에 저장하는 이유가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을 추가를 할 때 항목들에 대해서 항목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getColumn이라는 함수를 먼저 선언을 해주고 그 함수를 나중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할 때 호출을 해줌으로써 활용을 하기 위해 이렇게 getColumn이라는 함수에 출력을 하지 않고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품 목록을 조회하는 메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else if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select 사용자가 만약에 메뉴 중에서 2번 메뉴를 선택을 했다면 그럼 저희가 print item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print items라는 함수도 또한 shift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print items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getColumns라는 함수 밑에다가 def라고 해주시고 print items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print items의 매개 변수로 저희가 시트 정보를 전달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엑셀 파일에 있는 시트 정보를 조회할 때 중첩 반복문을 사용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첩 반복문을 활용을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쪽 반복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in i라고 해주시고 range 반복 횟수로 시트 정보에 있는 x row만큼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반복문에 반복자 변수 j라고 해주시고 in range
시트 정보에 있는 x 컬럼만큼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셀이라는 변수에다가 시트 정보에 있는 셀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로우 값으로는 i 플러스 1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컬럼 값으로는 j 플러스 1이 되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저희가 프린트문을 통해서 f스트링 방식으로 셀 밸류 값을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 밸류 값을 출력을 하는데 저희가 셀 밸류 바로 오른쪽에 위아래 쌍따옴표를 사용을 해주시고 오른쪽 절별로 12칸을 확보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쪽 반복문에서는 출력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주기 위해서 emd라는 옵션 값을 이렇게 빈 문자열을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반복문이 끝날 때마다 다음 줄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두 번째 메뉴, 제품 목록을 조회하는 메뉴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고, 자, 1번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엑셀 파일에 있는 항목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2번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제품 목록들이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아수스 소니, 가격은 33만 얼마, 재고는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은 델 LG 울트라 기어, 75개 이렇게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번 메뉴를 선택해서 일단 반복문을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아이템 추가 메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메뉴를 작성하기 위해서 else if select 메뉴에서 3번 사용자가 만약에 3번을 입력했을 때 저희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시트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할 때 먼저 항목 정보를 리스트에 저장하고 순차적으로 항목을 순회를 함으로써 아이템을 추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컬럼스라는 변수에다가 getColumn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getColumn이라는 함수를 사전에 정의를 했기 때문에 해당 함수를 다시 호출하면 컬럼 정보가 쭉 리스트 변수에 추가돼서 리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add item이라는 함수를 또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d item의 첫 번째 인자값으로는 sheet,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값으로는 columns를 전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해당 함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add item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add item이라는 함수라고 이름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임자값으로는 시트 정보를 전달을 받아야겠죠. 시트라는 매개 변수 선언을 해주시고, 두 번째 임자값으로는 저희가 get columns라는 함수로부터 컬럼 정보를 담은 리스트 변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olumns라는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받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저희가 반복문을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뻘이라고 해주시고 k 그 다음에 range n이라고 해주시고 컬럼 개수만큼 반복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컬럼 정보로 이 네 가지 컬럼이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매번 반복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겠죠. 그래서 저희가 셀이라는 변수의 시트 정보에 있는 셀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로우 값으로는 x로 5가 들어가는데 반복문 밖에서 먼저 index라는 변수에다가 시트 정보에 있는 max row를 가지고 와야겠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마다 max row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하기 전에 먼저 index라는 변수에 max row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row 값에 index 더하기 1이라는 위치에다가 새로운 값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이라는 임자값에는 마찬가지로 j 플러스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new value라는 변수에다가 input 함수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input 함수의 안내 문구로 fstring 방식으로 저희가 여기에 있는 셀을 입력을 해달라고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컬럼이라는 변수에다가 컬럼스에 있는 j값을 순차적으로 가지고 와야겠죠. 자, 그러면 컬럼이라는 변수에는 제품 ID, 그 다음 제품명, 가격, 재고 수량이 순차적으로 대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값을 저희가 input 함수의 안내 문구에 컬럼이라고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컬럼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만약에 is digit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해당 값을 int형으로 한번 현견화해서 new value에다가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ew value 값을 int형으로 현견화를 시킨다 라고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셀에다가 적용을 시키기 위해 셀 밸류에다가 셀 밸류라는 속성에 new value 값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add item이라는 함수가 잘 동작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제품 목록을 보고 싶으면 2번을 통해서 제품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고 싶다면 저희가 3번 메뉴를 선택해서 이렇게 제품을 추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제품 아이디를 입력을 해달라고 되거든요. 기존에 1번, 3번, 4번, 5번이라는 제품 아이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6번이라는 제품 아이디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으로는 갤럭시 S24라고 125기가짜리를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격은 124만원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수량으로는 한 20개 정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고요. 다시 한번 제품 목록을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메뉴를 선택을 해보시고 보시면은 이제 제가 방금 갤럭시라고 해서 아이디 6번 제품명은 갤럭시 S24 125기가 그 다음에 가격은 124만원 그 다음에 20개 추가돼서 이렇게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잘 되시는 분 있나요? 잘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고 한번 종료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제품 추가해서 이번 메뉴를 선택했을 때 갤럭시 24가 잘 추가되는 모습까지 잘 나타내는데요. 네, 저희가 5번을 누르고 한번 종료한 다음에 엑셀 파일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파일을 확인을 했을 때 프로덕트 시트에 6번 아이템이 추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추가되지 않는 이유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엑셀 파일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북이라는 변수에다가 세이브 함수를 호출해 줌으로써 저희가 변경 내용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그다음에 네임이라고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제품을 봤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나타나는데 다시 3번 메뉴를 선택을 해서 제품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제품 아이디는 6번, 제품명으로는 마찬가지로 갤럭시 S24 125기가 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가격은 124만원 이라고 하고 재고 수량은 20개라고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메뉴를 선택해서 다시 확인을 할까? 6번 아이템이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시 5번 메뉴를 선택해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이렇게 6번 아이템이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이템을 삭제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템을 삭제하는 메뉴 번호로 4번이 되겠네요. 저희가 여기다가 else if로 select 메뉴 값이 뭐일 때 4번일 때 저희가 해당 아이템을 삭제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삭제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print 아이템이라고 출력을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메뉴, 2번 메뉴에서 작성했었던 print 아이템이라는 항목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불러와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삭제하기 전에 이런 아이템이 있구나 라고 해서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delete row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로부터 input 함수를 통해서 삭제할 행번호를 입력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안내 문구로 삭제할 행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삭제할 행번호를 입력을 받고 얘가 delete 아이템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elete 아이템의 첫 번째 인자값으로 시트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값으로는 delete row 값을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함수 delete item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 주시고 add item 밑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저희가 def라고 함수를 정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함수 이름으로 delete item이라고 하면 되겠죠. delete item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hit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저희가 row라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delete row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 함수 안에다가 삭제 관련된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날 안내를 해드렸다시피 엑셀에서 하나의 행을 삭제하는 함수로 delete row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정보에 있는 delete row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할 행버를 첫 번째 인자값에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품 목록을 조회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4번 메뉴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쭉 제품에 대해서 나열이 되게 되고요. 다음 삭제할 행 번호를 입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지금 울트라 기어를 삭제하기 위해서 지금 2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제품이기 때문에 2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다르네요. 그러네요. 제가 이름에 2를 안 붙였네요. 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번을 입력을 해주시고 2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이 있기 때문에 2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2라고 입력을 해보시고 다시 제품을 조회를 해보시면은 지금 원래 제가 의도하기로는 이렇게 LG 울트라 기어라는 제품이 삭제하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수스 소니라는 제품이 삭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품 번호로는 두 번째 제품이지만 행 번호를 봤을 때는 이 행에는 아수스 소니라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아수스 소니라는 제품이 삭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삭제를 할 때는 삭제할 행에서 더하기 1을 해줘서 삭제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delete row에 플러스 1을 해서 저희가 두 번째 제품을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정지를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 메뉴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두 번째 제품을 삭제하고 싶기 때문에 2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고 입력을 해보시고 다시 제품 목록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목록을 조회를 해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두 번째 제품이 삭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해당 현재 상황을 그대로 엑셀 파일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5번 메뉴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번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엑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엑셀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LG 울트라 기어라는 제품이 삭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번 메뉴를 통해서 제품 목록들을 쭉 조회를 해주시고, 그다음 만약에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3번 메뉴를 선택을 해주셔서 새로운 제품을 등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7번 제품을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7번 제품의 이름으로 저희가 LG 세탁기 17g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17kg. 그 다음에 가격으로는 예를 들어 75만원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수량으로는 한 3개 정도 입력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메뉴를 쭉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조회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마지막 행에 7번이라고 LG 세탁기 17g이 추가돼서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서 한 5번 제품을 삭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4번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5번 아이폰 제품이 세 번째에 위치하기 때문에 3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해당 결과를 반영을 하기 위해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엑셀 파일이 열려요. 잠깐만요. 가격은 75만원.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은 3개. 그 다음에 삭제할 제품으로는 세 번째에 있는 아이폰. 그리고 최종적으로 5번으로 종료를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엑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아이폰이라는 제품은 삭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LG 세탁기라는 정보가 새로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엑셀 파일을 통해서 제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오픈 파일 엑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터디 윈미 사이트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클래스와 객체 강의 자료 열람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에는 여러 개의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엑셀 파일을 보면은 프로덕트라는 시트 이름에 제품 아이디, 제품명, 가격, 재고 수량이라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항목들에 맞춰서 한 줄 한 줄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한 걸 저희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 그리고 지금 한 줄 한 줄 입력된 정보를 어떻게 보면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객체의 이름, 제품명은 아수스 소니, 가격은 33만원, 재고 수량은 3개. 예를 들어 이제 세 번째 객체는 제품 아이디가 6번, 그 다음에 제품명은 갤럭시 S24,
다음에 가격은 124만원. 이렇게 저희가 클래스는 틀,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틀이다. 그리고 객체는 그 틀에서 형성된 실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들은 각각 고유한 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엑셀에서 보시면 각각 행마다 첫 번째 제품의 속성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의 속성값, 세 번째 제품의 속성값이 서로 각각 고유하게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각각 다른 가격, 그리고 다른 제품명, 그리고 다른 재고 수량을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객체에서 행 하나하나를 객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말로 저희가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세 번째 객체에 있는 가격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체의 값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에 가해진 변경은 다른 인스턴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정의를 하기 위해선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로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명, 예를 들어 프로덕트라고 할게요.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클래스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만 정의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은 패스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P1이라는 변수에다가 해당 클래스명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1이라는 변수에다가 product라고 하시고 가로를 열고 닫아 주셔가지고 P1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덕트라는 클래스에 하나의 객체만 있진 않잖아요. 저희가 시트 정보를 봤을 때도 여러 개의 제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두 번째 객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P2라는 변수에다가 마찬가지로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호출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P1이라는 객체, P2라는 객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P1의 타입을 확인하고 일단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print type 함수를 통해서 P1이라고 호출을 해볼게요. P1의 타입을 보니까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클래스 1은 프로덕트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저희가 변수의 타입을 확인했을 때 int형, float형, 불린형들이 있었는데 해당 타입은 클래스 프로덕트형인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9시 1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클래스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